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독일 민스터에 있는 아제호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당분간 외출은 꿈도 못 꾸겠네요. 저도 다음 주 약속 다 취소하고 집에만 박혀있을 계획입니다. 워킹메이트 여러분들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가족들과 건강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봐야 할 게 너무 많죠. 하루에도 수천 건의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이름의 지표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이슈뿐 아니라 금리, 환율,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주가의 오르내림에 관여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다들 투자로 돈 벌었다고 해서 이 시장에 발은 담궜는데 뭘 어떻게 보고 내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주식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조각내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본질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바로 기업의 가치를 조각낸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다양하고도 어려워 보이는 외부 변수들은 당장의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간을 녹여낸다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외부 변수들을 싹 다 걷어내고 기업의 가치만을 본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누가 저한테 딱 하나만 보고 좋은 회사를 찾아내라고 한다면 전 이걸 볼 거예요. 바로 이익입니다. 물론 기업의 이익과 관계없이 실시간 차트를 보고 기계적 매매를 반복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건 단연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만큼 주가도 결국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부턴 진짜를 얘기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의 이익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문제는 미래의 이익입니다.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최선의 방법은 현재 이익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정도인데 수많은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들이 미래 성장과 이익을 예측하지만 이게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는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전 이익의 양이 아닌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봅니다. 이익의 양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르죠. 이 방법이 단단하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속성을 갖는다면 계속 그 방법을 써먹으면서 기업은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제품의 원가를 줄이거나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죠. 좀 더 어렵게는 혁신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이걸 해내기도 하죠. 그런데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비용을 줄여도 0 이하로는 줄일 수 없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아무리 쥐어짜도 마이너스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하방이 막혀있는 방법입니다. 이익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은 가격을 인상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회사에 있으면 완전 좋은 겁니다. 얼마 전 와이프와 강남 신세계 백화점을 들렸는데 3명의 남자들이 침낭을 갖고 백화점 진입 통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샤넬 가격 인상한다고 해서 밤새 기다렸다가 매장 오픈하면 바로 들어가려는 애들이라고. 개인인지 리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더 대단한 건 그 브랜드죠. 확실한 가격 결정권이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샤넬도 이런데 에르메스 같은 하이엔드급 럭셔리 브랜드는 그 결정권이 더 강력하게 있겠죠. 이렇게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올리면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상방이 열려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계속 꾸준히 할 수도 있고 이익을 늘리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얼마 전 네이버의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해외 사업에 다 걸었다. 망하면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죠. 네이버는 이렇게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과 동남아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나이는 접어두고 최근 북미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6,600억 원에 인수했죠. 이제는 세계 1위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모두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꾸리게 된 거고 앞으로의 행보는 더 기대가 되죠. 게다가 빅히트와 협업해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든다고도 발표했죠. 네이버는 이런 하나하나의 무기들을 이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익을 늘리는 마지막 방법은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카카오가 생각납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의 파이를 잠식해 나가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엠, 카카오 커머스뿐만이 아니죠. 카카오는 이렇게 기존 시장에서 이익을 늘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사려고 하는 주식이란 건 기업의 가치를 조각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를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미래의 이익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익의 크기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방법을 봐야 합니다. 누가 침범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해도 엉뚱한 곳 가서 삽질하는 수고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